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83강은 이란 몰락 이후의 중동 지역 정세 변화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엔타임 오늘 현장은 2025년 6월 20일입니다. 그 이란의 이제 그 포로드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이제 그 핵시설 그 폭격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이제 이란 몰락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몰락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후에 중동 지역의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아직도 이제 엔타임 이렇게 계에서는 그 공마국 전쟁 프레임으로 이제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유튜버도 그렇고 공마국 전쟁이 이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곧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상황을 제쳐두고라도 이제 미국의 존재가 이제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하에서는 공마국 전쟁 운운은 그야말로 몽상에 가까운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뭐 하나의 또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의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공마국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초토화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마국 전쟁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 러시아 아니에요. 그죠? 극한 북방에. 러시아는 지금 핵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엔타임에 들어가면은 핵 전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지금 핵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몇 년을 이제 무기 생산에 러시아가 집중하더라도 북부 유럽 지역 장악도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 나토도 이제 무기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그 이란산 무기 그 드론이라든가 북한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싸움을 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할 그러한 이제 힘도 없고,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란은 코너에 몰려 있고 또 러시아가 도움을 줄 형편도 이제 되지 않을 뿐더러 러시아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은 이제 시리아 몰락과 이란의 몰락과 함께 소멸할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처지 가운데 그 공마국 전쟁의 운운은 매우 이제 불성실한 어떤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란 전 공마국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환란 전에는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강의 존재로 있고 이스라엘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그러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환란 전의 공마국 전쟁은 이제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란 후 초반에 공마국 전쟁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북방왕과 이제 그 불가침 협정 조약을 맺어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외부적 전쟁에는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공마국 전쟁을 환란 후 초반에 이렇게 상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북방왕과의 그 불가침 협정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환란 중간에 여섯째 나팔 전쟁을 공마국 전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란 중간에 여섯째 나팔 전쟁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전쟁
그 어떤 장악하는 전쟁이다. 그런데 공화국 전쟁은 어떻게 돼요? 그 러시아에 있는 곡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이끌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멸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 공마국 전쟁은 하나님이 그 곡을 박살내는 전쟁인데 이 여섯째 중간에 그 전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다. 왜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박살내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피난하고 전 세계는 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오게 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에 해당되죠. 그리고 환란 끝 아마겟돈 전쟁을 공마국 전쟁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오류다. 왜 그러냐면 공마국 전쟁은 그 극한 북방의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건데 이스라엘은 상황이 어때요? 후 3년 반 상황은 이스라엘은 광야로 피난 가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통치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왜 그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냐면 그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또 이 수도를 옮기려고 할 때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할묵깃도 아마겟돈 지역에서 그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이제 그 저기죠 전쟁을 해서 망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 끝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공마국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류에 해당한다. 결국에 메시아 나라 끝 공마국 전쟁 끝에 메시아 나라 끝에 이제 사단이 그 무지갱에서 이제 풀려나서 세상을 미혹해서 그 북방왕 끝이 아니 저기 저 극한 북방에 이제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 세계를 미혹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전쟁이 공마국 전쟁이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공마국 전쟁 프레임으로 이런 계속 지금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는 이거는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서어가 길었는데 이제 첫 번째 메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메모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으로 볼 때 이란의 핵 제거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아도 이제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 포르도 지역에 그 지하 핵시설, 그죠? 고농축된 그러한 핵 원료를 담고 있는 그 지역을 폭격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란의 핵 제거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몰락은 이제 뭐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략적 이란을 두고 어떠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까지 몰아붙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정 체제의 그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좀 세속화된 정권, 좀 그러한 정권이 서야지 이제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왜냐면은 지금의 레짐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또 이제 핵무기 계속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그 지구에서 이제 몰아내겠다 이런 거는 뭐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짐 체인지를 끝까지 몰아붙이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적 입장이 있는 것이고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란의 핵 문제까지 해결하고 레짐 체인지까지는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동 문제에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지금 최우선 과제는 뭐예요?
중국 문제에 집중해야 할 미국의 최우선 전략적 목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이건 중동 지역에서 그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전략적 목표인데, 이란이 레짐 체이지까지 어떤 목표를 두면은 계속적으로 이 지역이 어지럽고 또 이라크, 시리아, 이라크처럼 굉장히 난잡한,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미국도 계속 여기에 이제 그 자금도 지원해 줘야 되고 군대도 파견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유엔이라든가 여러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건 하나의 침략이다라고 하는 어떤 강대국의 횡포다라고 하는데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를 이렇게 보여주게 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이슬람 사회를 또 자극하게 되고 세계를 이렇게 굉장히 미국에 대한 반미 운동에 또 이렇게 촉발되는 계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핵 문제 해결까지는 이제 명분이 되니까 핵 확산 방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명분이 되니까 여기까지 해결을 하고 레짐 체인지까지는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이제 요 그 아야톨라 그 하메네이라 그러죠. 하메네이가 살아 있어야, 협상 당사자가 살아 있어야 협상을 하고 또 이 어떤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데, 이 레짐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는 그 각 누가 이제 협상 당사자도 없고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이러한 점에서 레짐 체인지까지는 이제 반대하면서 트럼프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란의 핵 제거와 핵 불능화까지를 이렇게 목표로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핵 레짐 체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슬람 세계의 테러 세력의 표적이 되는 미국의 상황이 된다. 이제 미국이 이제 이슬람과 대결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 테러 세력이 이제 미국 내에서 또 활동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제가 볼 때에 이제 강사가 볼 때에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레짐 체인지, 레짐 체인지라는 것은 이란의 정치 민주화를 의미하겠죠. 신정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은 레짐 체인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하고 더 바람직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은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 통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스라엘과의 대결이 상시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진이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온 어떤 에너지와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친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계는 점점 반유대주의 상황이 되는 가운데, 그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집권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이스라엘이 다 진이 빠진 상태에서 더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이야 뭐 제공권을 다 장악해서 맘대로 이렇게 무기를 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트럼프가 또 다음 정권에 공화당 정권이 또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고 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인구 면에서도 이란은 거의 1억에 가까운 인구이고 그 중에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자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핵 무기 제거까지만 하고 레임 체인지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협당 당사자를 이렇게 두고서 핵 개발까지 안 하면은 더 이상 폭격은 안 하겠다는 선에서 협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모,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주도 운동의 이란의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같이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79년 호메니용의 이슬람 혁명 이후에 45년간, 근 45년간 중동 지역 내 이슬람 혁명 운동을 이렇게 지원했다이라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저기죠. 여기도 보는 바와 잠시만요. 예, 예. 그 이전에는 이란은 79년 이전에는 친미 국가였고, 오히려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순리파 국가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대결하고 있었죠. 이집트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쪽 지역은 뭐 바트당 중심으로 이제 친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독재 정권, 그래서 크게 뭐 이스라엘과 많이 부딪힐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리아는 좀 이렇게 대결을 했지만, 크게는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79년 이전에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어떤 대결이었다. 그러니까 투르키예와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79년에 호메니용의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이 이란이 이 왕권을 다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이제 순리 시아파 벨트로 해서 이란의 대리 세력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해서 없애고, 또 이러한 나라들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친미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45년간의 이란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이제 시대가 뭐예요? 이제 이러한 이제 이란과 왕권 국가인 순리파 국가들의 대결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45년은. 그러니까 45년은 이제 이러한 왜 대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란은 이슬람 혁명, 신정 체제 이걸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자연히 대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신권 신정 정권 이전에는 사우디가 이슬람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러니까 와하비 운동도 사우디에서 일어났고, 정신적 지주가 이제 그 사우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우디에서 이제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란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죠? 이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순리파 정권들은 어떻게 돼요?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서 친미 국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마저도 79년에 대이스라엘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친미 국가화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친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이집트는. 근데 친미 국가화 된 거는 이제 이란의 위협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나머지 이제 아랍 국가들이 친미 국가화돼서 이제 이란과 대결하는 그러한 양상을 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요 이란이 무너지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 이집트가 이제 이슬람 혁명의 어떤 정신을 이제 이슬람 패권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열망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요 아랍에밀리트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잘 지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 둘이 평화가 돼야지 경제 어떤 여러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이 지역도 안정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시리아도 이렇게 좀 저기 있죠. 좀 그 친미화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집트가 이제 이슬람의 혁명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런 저기 뭐라 그럴까 그런 많은 또 이렇게 국가는 그렇다고 해도 이슬람권의 많은 이슬람 신자들, 무슬림들은 어떻게 보면 이란을 또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슬람 민중의 세력들은 이제 이집트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패권이 사우디에서 이란으로 넘어가고, 이란에서 이제 앞으로 이집트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투르키에는 뭐 꿈꾸고 있지만 이제 이 열불 이쪽으로 이제 지중해권으로 이제 그 어떤 힘을 뻗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집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몰락한 지금의 이제 이후에는 이슬람 혁명 운동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방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북방황으로 나오게 되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제 북방황 지역은 이제 지역의 통합 이슬람 국가 건설, 그러니까 통합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비전과 기치를 들고 나온다. 그러한 비전을 들고 이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의 테러리즘이라든가 이러한 이런 식으로는 이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이슬람 극렬주의가 아닌 평화와 공존은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죠. 이슬람 국가 건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레바논 국가 건설, 그리고 그 레바논 국가 건설은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이제 구도가 펼쳐지냐면 이슬람권에서 필연적으로 남방왕, 북방왕의 양자 구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았죠? 그러니까 남방왕 이집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슬람 혁명 세력의 어떤 그 정신을 그러니까 그 반서구, 반이스라엘, 반미의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나라가 이집트가 되고 요 북방왕은 어떻게 되냐면 평화와 공존을 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이슬람 국가 건설과 평화와 공존을 갖고 나오게 되니까 이제 대립하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우디와 아랍에밀리트, 카타르 등의 순리파 국가들은 어떻게 돼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든 북방왕을 지지하고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지도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북방왕이 이제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이 이집트가 지금의 이슬람이 이란의 여러 가지 정신이라든가 이제 반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제 저기 있죠. 그러한 주도권을 이집트가 잡게 된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79년까지는 반이스라엘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친이스라엘이었다가 이제 반이스라엘의 어떤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자지구. 이 사람들은 받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제 끝까지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반이스라엘의 어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쿠웨이트 아랍에밀리트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북방왕의 편을 쓰게 된다. 왜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쪽은 반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북방왕이 그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게 될 때에 요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에밀리트 나라들이 뭐 카타르 뭐 이러한 나라들이 요 북방왕에 협조를 하고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이란 이후에 중동 지역 체계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또 이제 대결하는 그러한 국면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3절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를 패말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요 남방왕과 북방왕 체계의 다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요 북방왕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이 남방왕 이집트는 이 대반대 이스라엘, 그 안티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이 둘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이게 누구예요? 아랍 자손 아니에요? 아랍인들은 이제 북방왕 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남방왕이 먼저 시비를 걸겠지만 북방왕을 침공한, 잠깐 테러하는 그 저기 그 어떤 시비를 걸겠지만, 결국에는 요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렇게 애굽 땅과 리비아, 구스 이쪽 지역을 다 이제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가게 되면서 그 엔타임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을 또 다니엘서가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남방왕, 북방왕 어떤 대결의 어떤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의 대결 과정에서 한 지금 23년 10월부터 해서 진짜 매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네타냐후를 이렇게 좀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엄청난 리더십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란까지, 그러니까 특히 헤즈볼라의 삐삐 공작, 그 다음에 이란의 전격적인 어떤 기습 공격, 이렇게 그 공습,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이란을 몰락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그 상황에 지금 있는데, 이제 그 핵 문제 해결까지가 이스라엘의 국익에 더 이롭다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의 레짐 체인지 주도 세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레임치가 된다면은, 레짐 체인지가 된다면 그 주도 세력이 이걸 또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45년간의 이슬람 어떤 신정 체제를 통해서 그 지역 어떤 지방 뿌리까지 이슬람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런 주도 세력, 어떤 민주화 세력, 이란 민주화 세속 세력의 힘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통제가 아니고 무질서에 빠지게 될 어떤 이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이란이 결코 이스라엘의 결코 이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스라엘의 어떤 끊임없이 이제 싸워야 되는 진이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통제가 가능한, 이란이 통제가 가능한 친정 정권이라고 해도, 그 정권이 있으면은 이제 큰 전쟁은 뭐 같이 할 수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루하게 싸우는 그러한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이제 레짐 체인지까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로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미국의 입장에 조금 이스라엘이 따르는 게 더 훨씬 낫다라고 하는 점을, 강사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몰락은 미국의 대중국 대결에도 매우 긍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큰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빼는 큰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란의 몰락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이쪽 서쪽 지역의 큰 팔이 하나가 잘려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지금의 중국의 1대1로가 폭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란의 테헤란부터 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이어진 그 철도, 엄청난 돈을 지어서 놓은 그 철도가 이제 무용지물이 이제 되었고, 그죠? 약 450조 가량의 대이란 투자가 물거품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1로 개발, 뭐 이란에 이렇게 투자했던 여러 중국의 이러한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이렇게 주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 20% 가량의 어떤 에너지, 그거를 이란으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이제 공해상에서
환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들여왔죠. 에너지 수급을. 근데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근데 이러한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타격을 이렇게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대중국 대결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한몫한 거죠, 사실은. 지금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몰락은 중동 내 이슬람 패권 혁명 패권을 그 이집트 남방왕이 이제 노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는 이는 이제 어때요? 평화와 이제 공존을 이제 들고 나오게 될 북방왕과 필연적으로 대척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게 되는 구도로 이제 이란 몰락 이후에 중동 정세는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이것에 대한 속도는 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빠르게 아니면 또 늦추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의 복음화 이런 것과 이제 관련돼서 또 우리 기독교계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또 몫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은 이제 남방왕 북방왕 구도로 이제 중동 지역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엔타임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